자, 안녕하세요. 인도 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 어떻게 보면,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다. 이러면 인도에는 이 타지마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가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에 가면, 서안에 가면 제가 저걸 꼭 가야 되나라고 하는 게 진시황 병마용. 너무 많이 가봤는데 갈 때마다 안 갈 수가 없는데, 왜 안 가본 사람이 몇 명만 돼도 당연히 장안에 가면 진시황 병마용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인도에 가면 아그라에 가는데 타지마할을 안 간다고? 이렇게 되는 데가 이 타지마할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불교 유적도 아니고 또 사람의 무덤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꼭 가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기분이 나쁜 거는 외국인한테는 20불, 내국인한테는 뭐 한 몇백 원, 뭐 이렇게 또 받는, 또 이게 또 상당히 또 짜증도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줍니다. 하지만 건축적 아름다움만 가지고 말하면 뭐 타지마할을 세상에 넘어설 수 있는 건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 돔 건축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제가 건축 전공자로서, 고건축 전공자로서 얘기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우수한 건축을 저는 뭘 꼽냐면 로마의 판테온 신전을 꼽습니다. 판테온 신전, 석굴암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는 네모나고 뒤에는 동그랗고, 그리고 그 동그란 돔의 크기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돔은 하중이 있기 때문에 그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당시 시멘트를 최초로 만든 거예요. 근데 기원전에 만든 시멘트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돔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뭐냐면, 어느 한 군데만 힘점이 달라지면 전체가 이렇게 폭삭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무지개 다리, 홍해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조금만 힘점이 달라지면 이게 푹 꺼져 버리거든요. 한 군데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전체가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 균형이 한 군데만 무너지면 전체가 쑥 꺼지는 거거든요. 모든 땅은 움직입니다. 모든 땅은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조금씩은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집안 공사를 얼마나 대단하게 했으면 2000년 동안 그게 전혀 붕괴가 되지 않아요. 2000년이 넘게. 그거는 뭐 엄청나죠. 그리고 그 돔 사이에 보면 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가운데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빛이 이렇게 쫙 비치고. 참, 제가 맨 처음에 그 판테온 갔을 때, 제가 거기서 약팔 다 개망신 당한 사건이 있잖아요. 책에 분명히 그렇게 나왔어. 책에 분명히. 그 돔에 구멍이 뚫려 있지만, 판테온이 만신전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로마의 신들을 쫙 모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천주교가 거기를 접수하는데, 뭐라고 책에 나와 있냐면,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의 열기로 인해서 그게 위로다가,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 조명 역할도 하지만, 너무 공간이 크니까 앞에서 들어오는 빛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앙을 뚫은 거고, 거기에 이제 중앙을 뚫으면 돔이 더 불안정해져요. 그런데 또 그것을 기술적으로 커버한 거예요. 그런데 비가 와도 비가 글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열기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그 공간으로 나가니까 빗물이, 비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휜다는 거예요. 딱 들어봐도 그럴 것 같잖아. 근데 하필 우리가 갔을 때 비가 좀씩 오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물만 잘 떨어지고 있어. 물만 잘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사람이 많아야 되겠다. 관람객이 좀 적은갑다. 그때도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는 안 되는갑다. 거의 어느 정도 이상 거의 풀로 차야 그 열기로 이렇게 올라가는갑다.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판테온 진짜 한번 딱 보면 건축학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건축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게 석굴암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석굴암은 근데 위에 힘점이 좀 잘못됐죠. 그러니까 위에 천판이 3개로 쪼개진 게 힘점이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판테온 같았으면 그건 붕괴됩니다. 그런 정도 힘점이 틀렸으면 붕괴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이런 돔 건축이라고 하는 게 진짜 멋있지만 건축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하고 과학적이어야만 만들 수 있는 게 돔이에요. 중간에 그게 없잖아요. 기둥이 없잖아요. 기둥 많이 박으면 뭐 너무 쉬운 거고, 건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타지마할 진짜 위대한 건축이기도 하고, 그리고 샤자한이라고 하는 사람, 인도를 대표하는 이슬람 제국이 무굴 제국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끝까지 영국 지배 때까지 내려가는 게 어떻게 보면 무굴 제국이라고 볼 수 있죠. 무굴 제국이라고. 그래서 이슬람 왕조고, 이 샤자한이 5대 이제 황제인데 최고 전성기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영토를 지배하면서, 그러니까 영토를 넓히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더 부여받아요. 그래서 샤자한 같은 게 뭐라고 뜻하는 거냐면 세계의 용맹한 왕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찬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영토를 넓히면서 정당성을 가지고 자기가 정점을 찍고, 이슬람 무굴 제국의 정점을 찍고 자기가 문을 닫아요. 기울게 해요. 중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중국에도 최강의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나라를 꼬꾸라뜨리고, 그게 당현종입니다. 당현종. 어떻게 보면 샤자한하고 비견할 수 있는 게 당현종. 당현종의 개원의 치라고 하는 게 당나라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었어요. 그 전에 당태종의 정관의 치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측천무 집권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더 대단한 게 사실은 이 개원의 치라고 하는 당현종의 전반기 치세입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너무 정점을 찍고 나서 사람이 별로 이제 조금 이렇게 정치에서 관심이 떨어지는 거죠. 그때 자기 며느리였었던 이제 양귀비를 만나면서 인생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결국 나중에는 자기 아들한테 양위까지 하는 사건으로 해서 결국 마무리가 되는데, 이 샤자한 같은 경우 또 이제 뭄타즈말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이제 엮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는 뭐 양귀비하고 당현종은 사실은 말 같지도 않은 거고, 그거는 손녀급밖에 안 돼요. 나이 차이로 보면. 그래서 양귀비가 과연 저 사람을 선택했을까? 정상적이라면 선택했을까? 황제니까 그런 거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백거이의 장안가를 보면 뭐 비익조가 돼서, 비익조라고 하는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새거든요. 반쪽짜리 새예요. 그 두 개가 합쳐졌을 때만 비로소 나를 수 있다는. 그래서 금슬이 좋은 거를 비익조라고 하고, 열리지라고 하고, 열리지는 나뭇가지가 다른 나무 두 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뭇가지가 붙는 거, 이런 걸 굉장히 화목하고, 그런 식으로다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비익조, 열리지라고 하는 거를 금슬도 좋다, 그 다음에 화목하다, 이런 걸로 많이 쓰는데, 양귀비 입장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 할아버지 뻘밖에 안 되는 사람하고 뭔 정이 대단하게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원래 남편은 당현종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근데 이 샤자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달라요. 15살 때 결혼을 하는데, 그게 뭄타즈마을 처음 14살짜리라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19년 동안 같이 잘 살아요. 19년 동안 진짜 금슬이 좋은가 봐요. 14명을 낳아요. 그 중에 이제 몇 명은 죽습니다. 8명이 사망을 하고, 14명 낳아서 8명 죽었으면 그래도 6명 정도 남았겠죠. 뭐 영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은 시절이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19년 동안 어떻게 14명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계속 배가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정도가 되면 내가 홀몸인 상태가 이상한 상황, 계속 임신 상황이 반복되니까 홀몸일 때 이게 내 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게 이제 데칸고원으로 원정 갔다가 1631년에 원정 갔다가 그때도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14째를. 전쟁터에 임신한 부인을 데리고 간다는 게 너무 비상식적이기는 한데, 이 여자에 대한 의지가 너무 큰 거지. 너무 좋은 거지. 그리고 이 뭄타즈마을 얘기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쁜 여자가 아니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쁜 여자일 것 같은데, 외모는 그렇게까지 뛰어난 건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합이 잘 맞는다는 거죠. 서로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이해해주고, 이런 데서.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하고 19년을 살면, 지금도 19년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당시에는 19년이면 무진장 긴 거거든요. 그만큼을 살았으면,
외모나 이런 거는 이미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부인인 거야. 친구는 19년을 친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 열정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황제면, 그다음에 이슬람이니까 많은, 이슬람은 그냥 기본적으로 부인을 넷을 둘 수 있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그다음에 첩이나 뭐 이런 거 할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할렘이 이제 이슬람 왕궁에서 첩들, 쉽게 말해서 그 여자들만을 두는 그런 공간. 그래서 하렘 공간이 있는데 얼마든지 여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 대한 그런 굉장한 애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사로 얘기하면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관계? 공민왕이 노국공주였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하다가 노국공주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사람이 이렇게 약간 이상해지거든요. 지금도 아시는지 모르는데 개성의 공민왕릉은 노국공주랑 쌍봉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이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 봉분이 두 개가 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근데 이 샤자한이 뭄타즈마를 데리고 이제 너무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데리고 간 거죠. 근데 임신 만삭인 상황에서 전쟁터에 아무리 황제고 그 다음에 왕비니까 시설이 좋다 그래도 그 몸으로 되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난산하게 됐고 결국 엄마가 죽게 되는 거죠. 여자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난 이 기록을 읽고 야 이게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거를 충격을 받아가지고 샤자한이 하루 동안 날을 새는데, 아니, 그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자책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인간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하루 동안 잠을 못 자고 날을 새는데, 머리가 하얘졌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놀라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게 이미 자라난 머리잖아요. 앞으로 나올 머리가 샜다. 이거는 오케이야.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미 나와 있는 머리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게 상투 트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똥머리 하듯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긴 머리거든요. 풀면 허리까지 내려가는 머리들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셀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중풍을 맞았다. 이건 이 납득. 야, 머리에는 신경이 없잖아. 그거 잘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얘질 수 있어? 그거는 색소가 어떻게 됐다는 얘긴데 분명히 이치적으로 안 맞는 얘기잖아.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찾아봤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강할 때, 이제 저는 사실 머리가 하루 만에 백발 됐다는 얘기는 이 기록 이전에 딴 데서 사실 봤었어요. 딴 데서 봤었는데 그때도 저게 가능할까? 그러다가 이 기록을 보고 또 그 생각을 한 거거든요. 저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래서 요즘은 워낙 그런 찾기가 좋으니까 찾아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긴 한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는 그 정도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정신적 충격을 도대체 얼마나 받아야 머리가 셀까? 그리고 그렇게 충격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행동을 더 이상 못하는 거죠, 이제. 네, 못하는 거죠. 뭐 뇌출혈보다 훨씬 심한 상태 같은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22년 동안 타지마할을 만드는 거죠. 흰색 대리석을 써서 타지마할. 그리고 원래는 자기 무덤을 검은색 대리석을 써서 강 맞은편에 이렇게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그것만 하고 마누라 생각이나 하고, 그래서 타지마할이 마할의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최고로 만들어 준 거죠. 진짜 건축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완벽한, 그리고 잔인한 건축을 합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거 하잖아요. 만든 사람들이 다시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죠. 근데 그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건축과 관련돼서는 대부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피라미드 만들 때도 그 사람들을 죽였다. 이 죽이는 건 뭐냐면 어디에 입구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 왕릉 만들어도 예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황제릉 만들면 그 구조를 알면 도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한 걸 안 내면 모르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조선시대나 이런 때 보면 도자기 같은 거 이렇게 부장으로 하면 대부분 다 깨서 넣습니다. 윗부분을 좀 파손시켜서. 그래야 도구를 안 하니까. 좋은 걸 넣으면 사람이 파가버리거든요. 그걸 본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타지마할에는 그게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기록에는 뭐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죽였다, 눈을 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샤자한은 흰색 대리석으로 만들고 자기 무덤을 검은색 대리석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술자를 죽이면 안 되지. 그걸 다 쓰고 나서 죽이든지 했었어야지, 판단을. 그래서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아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가 계속 그런 쪽만 하고 있으니까 정치가 문제가 생기고 아들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가 유폐되거든요. 그게 아그라의 붉은성이 유폐돼서, 거기서 또, 잔합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는 유폐 속에서 타지마할만 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감동적인, 그리고 타지마할에 가보면 거기 보석 같은 거 상감했는데 나중에는 그걸 다 사람들이 빼가거든요. 이제 인도가 골로 가니까 이제 다 빼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보석 상감한 거나 창틀 같은 거 할 때 대리석으로 다 파내서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창틀을, 우리는 나무문을 만들면 창살을 이렇게 해서 격자로다가 꽂잖아요. 걔네는 돌이니까 그걸 다 일일이 파내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진짜, 이런 식의 건축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슬람의 천국에는 물이 있거든요. 더운 지역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타지마할 앞쪽에 물을 이렇게 둬가지고, 그게 이슬람 정원 배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늘에 뜬 궁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샤자한은 유폐되고 나서도 행복했을까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들게 되죠. 그래서 샤자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은 뭘까? 그리고 저렇게 어떤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할까? 라는 생각들. 그래서 저는 타지마할은 건축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대부분 큰 건축은 잔인함이 있고 내 보이려는 게 강력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사랑의 내용들이 존재한다는 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리고 뭄타즈마할이라고 하는 것도 황궁의 보석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에게 준, 샤자한이 준, 어떻게 보면 미칭입니다. 얼마나 이뻤으면, 그런 생각들도 들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이 무굴 제국이 이때를 전성기로 해서, 이 샤자한을 전성기로 해서 그 아들부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타지마할 22년 공사하면서부터 기울기 시작해서 정치를 안 하니까 맨 거기만 빠져 있는데, 공민왕도 노고공주 죽고 나서 노고공주 영전 공사가 그게 무진장 큰 대규모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너무 많은 힘을 쏟아서 결국 고려가 기울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비슷해요. 무굴 제국이 기울고 나중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영국이 이제 프랑스하고 경쟁하다가 프랑스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고 영국이 이제 인도를 속된 말로 후루룩 짭짭 해갖고 싹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인도사를 이해할 때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맨 마지막 왕조가 무굴 제국이 이슬람 왕조인데 영국이 독립할 때 보면 힌두교 중심이잖아요. 간디 같은 경우는 자이나교 속성을 가진 어떻게 보면 힌두교인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인도에 가면 힌두교 중심이고, 그래서 이슬람들이 동쪽으로 빠져나가서 파키스탄을 만들고 서쪽으로 가서 방글라데시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슬람이 주류가 아니에요. 힌두가 주류가 되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굴 제국이 수백 년 동안 이슬람 왕조가 했는데, 아니 이슬람이 주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이 한 500년 했으면 그 양반 문화가 주류가 돼야지 갑자기 불교가 주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인도는 그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구조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말 나온 김에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인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도를 영국이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이슬람을 누르고
힌두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요. 우리도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유교를 누르고 불교를 일본인들이 올려줘요. 그거는 자기네 종교도 불교인 경우도 있지만 유교는 지금 얼마 전까지 지배 이데올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올리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그런데 자기네 걸 내세우면 반감이 있으니까 불교적인 거를 살리고 유교를 누르는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게 식민지 작업이거든요. 인도도 똑같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누르고 힌두를 올리고 이거를 지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그게 오늘날까지도 인도를 좀먹고 있는 식민지, 영국 식민지의 폐해가 남아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슬람 왕조고 딱 인도의 랜드마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타지마할인데 왜 인도에서는 실제로는 인도는 힌두교지? 라는 생각들이 거기에 영국까지 개입되면서, 사실 이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기념비, 그러니까 황제가 한 여자를 선택해서 올인한 전 세계에 없는 유적,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적이 가능할까 싶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토리가 있는 이런 아름다운 유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타지마할. 그런데 아그라가 공업화되고 이러면서 거기에 스모그가 있고, 그래서 타지마할이 곧 녹아내린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대리석이 물러서 점점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결국 영원한 사랑 사라지는구나.